티스푼 위스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특정 싱글 몰트에 다른 싱글 몰트를 말 그대로 티스푼 하나 정도만 섞은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베니 숙성고의 오크통을 열어서 여기다가 글렌피딕 위스키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런 걸 티스푼 위스키라고 하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아니 뭐 하러 저런 일을 하지 싶으실 텐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발베니에다가 글렌피딕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딱 한 방울이라고 해도 어쨌든 좀 다른 걸 섞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싱글 몰트가 아니라 블렌디드 몰트로 분류가 되고요. 발벤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크통을 거래상한테 넘길 때 향후 이 오크통에서 위스키를 꺼내서 판매할 누군가가 발벤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라벨에 적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자, 그럼 이런 일을 발벤이만 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렌피딕도 똑같은데요. 아까하고 반대로 글렌피딕에다가 발벤이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오크통을 넘기기도 했고요. 글렌모렌지 역시 과거 자매 증류소였던 글렌모레이의 위스키를 한 방울 섞었는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다른 위스키를 살짝 섞는 티스푸닝을 하게 되면 이름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즉 발베니에 글렌피딕 섞은 건 번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요. 글렌피딕에 발베니를 섞은 건 워드헤드, 글렌모렌지는 웨스트포드, 라프로익은 윌리엄스, 아드백은 킬달튼, 하일랜드 파크는 윗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 영상 주제 독립병입 위스키인데요. 독립병입이란 게 대체 뭐고 어떻게 이런 위스키가 탄생했는지 기원과 역사 살펴본 뒤에 술꾼이 꼭 알아야 할 독립병입 브랜드까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부터 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싱글 몰트인데요. 어느 증류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라벨 어디를 봐도 증류소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맞히냐고요? 네, 라벨 그림을 보면 거위대가 V자 형태로 날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결정적 힌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바로 글렌고인인데요. 이 글렌고인에서 글렌은 영어로 벨리, 즉 계곡이고요. 고인은 거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V자 형태의 거위대는 벨리 오브 기스, 그러니까 거위들의 계곡이란 뜻의 글렌고인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립프로그라는 위스키인데요. 역시 라벨에 증류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요. 그냥 아일라 싱글 몰트라고만 돼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디서 생산을 한 걸까요? 네, 립프로그라는 이름 자체가 힌트인데요. 이 립프로그하고 철자 발음이 비슷한 증류소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라프로익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아니 그냥 증류소 이름을 적으면 되지 왜 저래? 하실 텐데 그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일단 저 두 제품의 공통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라벨 그림과 이름이 독특한 저 두 제품, 이른바 독립병입 위스키인데요. 이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위스키를 상품화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위스키를 만든 증류소에서 자체적으로 병입을 해서 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있겠죠. 이걸 바로 공식 병입, OB라고 하고요. 이와는 달리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를 제3자가 매입을 해서 병입을 한 뒤에 자기 상표를 붙여서 팔면 이걸 독립병입, IB라고 합니다. 흔히 이름을 걸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이 이름을 건다라는 건 책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증류소들은 자기 위스키를 독립병입 회사한테 넘길 때만큼은 왕왕 자기 이름을 내걸지 않고 가급적이면 책임도 안 지려고 해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계약서에다가 단서를 달아서 증류소 이름을 못 밝히게 하거나 아니면 앞서 본 티스푼 위스키처럼 아예 다른 위스키를 살짝 섞어서 정체를 조금이라도 감추려고 하거든요. 이처럼 숨기고 싶어하는 증류소와는 달리
독립병입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데요. 특히 이름값 있는 유명 증류소에서 오크통을 가져왔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티를 좀 내고 싶어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이름이 알트모어 2019라고 돼 있는데 어느 증류소에서 가져온 위스키일까요? 네, 바로 올트모어에서 가져와서 병입을 한 건데요. 계약 때문에 올트모어라고 밝힐 수는 없으니까 제품 이름 자체를 아예 비슷하게 알트모어로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블레어 핀디라는 이름의 독립병입 위스키인데요. 이건 또 어느 증류소일까요? 네, 블레어 핀디는 글렌파클라스의 주인인 그랜트 가문이 운영했던 옛날 농장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쉐리 명가 글렌파클라스의 위스키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계약 조건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글렌파클라스라고 추정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은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로얄 브라클라 독립병입에는 코더 스프링 증류소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코더는 로얄 브라클라가 자리한 코더성 부지 코더 에스테이트를 가리키고요. 이곳에 흐르는 물이 코더 스프링이라서 이렇게 장명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독립병입 즐기는 분이라면 시크릿 캐스크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시크릿 스페이스아이드 혹은 뭐 시크릿 아일라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만 표기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도 살짝 힌트를 적어두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이 독병 위스키에는 스페이스아이드 1호라는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M이라고 적어놨죠. 자, 어딜까요? 스페이스아이드에 있는 M자로 시작하는 증류소, 네, 바로 맥켈란입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듀어스의 공통점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식료품점에서 역사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조니 워커는 창업자 존 워커가 1820년에 세운 가게에서 출발했고요.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듀어스도 똑같거든요. 당시에 스코틀랜드 식품점에서는 여러 증류소에서 위스키를 오크 통째로 가져온 뒤에 가게에서 블렌딩을 해서 병에 담아서 팔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독립병입의 기원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독립병입의 역사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탄생한 독립병입,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공식 병입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좀 갖게 됐어요. 우선 표준화된 공정을 통해서 균일한 위스키를 대량 생산하는 공식 병입과 달리 독병은 개성 그리고 다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요. 자, 그래서 싱글 캐스크로 제품을 출시할 때가 많고요. 색소나 물을 타서 제품을 표준화하는 일도 공식 병입처럼 많지가 않아요. 또 숙성 연수도 공식 병입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7년, 9년, 11년 같은 제품을 내놓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눈에 좀 띄어야 하는 게 숙명인지라 라벨도 희한하고 독특한 게 정말 많습니다. 아, 그리고 독립병입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가장 흔한 건 증류소와 구매 계약을 맺은 뒤에 자기가 선택한 시점에 오크통을 열고 병에 담아서 파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오크통으로 옮겨서 추가 숙성을 하거나 마무리 숙성을 하는 일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필 오더라고 부르는데 숙성을 한 위스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오크통을 갖고 증류소로 가서 증류에, 즉 스피릿을 통에 채워서 돌아온 뒤에 숙성은 자체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고든 앤 맥페일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위스키 중에서 숙성 연수 가장 오래된 건 뭘까요? 네, 바로 작년에 고든 앤 맥페일에서 1940년에 증류한 85년 숙성 독립병입 글렌 리벳을 출시하면서 맥켈란이 갖고 있던 기록을 깨버렸는데 이것만 봐도요, 역사가 깊은 독립병입 회사의 컬렉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카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독립병입 명가들하고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주요 브랜드를 시대순으로 정리해드릴까 하는데, 독병 회사가 스코틀랜드에만 수천 개가 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아니, 왜 윌슨 앤 모건 빠졌습니까? 하트 브라더스 빼면 안 되죠? 뭐 이런 댓글 예상되는데 이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독립병입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죠. 1842년에 창업해서 가장 역사가 깊은 카덴헤드인데 역사가 긴 만큼 컬렉션이 정말 방대합니다. 단적인 예로 1960년대에 카덴헤드 3대 손이 경영 악화로 회사를 매각하려고 위스키를 경매에 내놨는데 재고 위스키 적은 장부만 167페이지에 달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후 카덴헤드는 스프링뱅크의 주인인 미첼 가문 J&A 미첼로 넘어가서 지금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라인업 정말 다양한데요. 도수를 46도로 맞춘 오리지널 컬렉션이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세븐스타스라는 블렌디드 위스키 이거 참 맛있으니까 기회되면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독병계의 원탑 오브 원탑이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크고 원액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든 앤 맥페일, 줄여서 G&M인데요. 1895년 고든과 맥페일이라는 사람이 스페이사이드 엘긴에서 창업한 식료품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 종업원이었던 존 어커트가 물려받아서 지금까지도 어커트 가문에서 4대째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를 가보니까요. 130년 전 창업 당시 가게 건물을 계속 써오다가 최근에 리모델링에 들어갔더라고요. 고든 맥페일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위스키를 자체 숙성시키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디스커버리 시리즈라든가 디스틸러리 라벨 시리즈에도 맛돌이들 정말 많고요. 1968년부터 내놓고 있는 이 코노세어 초이스는요, 명작 중에 명작 시리즈로 통하니까 이거 눈에 띄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든 앤 맥페일이 벤로막 증류소 갖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몇 년 전부터 독립병입을 위한 스피릿 매입은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밝혀서 좀 충격을 줬는데 그동안 확보해 놓은 이 원액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 수십 년간은 독병 출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더글라스 랭인데요. 1948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여기도 역사가 상당하죠. 아일라 블렌디드 몰트 빅피트라든가 석한리라는 애칭으로 불린 이 스칼리 웻 같은 지역 몰트 시리즈 국내에서도 정말 큰 인기를 끌었죠. 가족 기업인 더글라스 랭은 창업자의 두 아들이 47년 동안 공동 운영을 하다가 2013년에 갈라섰는데 동생이 더글라스 랭을 맡고요. 형은 떨어져 나가서 헌터 랭으로 독립을 했는데 바로 아드나오 증류소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 유명한 이탈리아 독립병이 사마롤리인데요. 2017년에 작고하신 실바노 사마롤리 선생님께서 1968년에 설립을 하셨는데 처음 10년 동안은 수입만 하시다가 1979년부터 독립병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죠. 물 전혀 안 타는 캐스크 스트렝스 그리고 색소 안 섞는 내추럴 컬러를 스카치 업계에 대유행시킨 그런 인물로도 정말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요. 이 사마롤리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하려면 사실 2시간 특집 다큐멘터리 정도는 찍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사마롤리의 가장 유명한 걸작 역사적인 제품 딱 2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틀이라는 평가를 받는 두케라는 이름의 1966년 빈티지 보모가 있는데요. 2019년 소더비에서 72,600파운드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또 하나는 라프로익 1967 15년 숙성인데요. 100% 플로어 멀팅으로 생산한 라프로익을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을 한 건데 이것도 85,000달러 약 1억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업체가 정말 우후죽순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SMWS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탄생 과정부터 독특하죠. 스카치 애호가였던 핍 힐스라는 분이 친구들과 함께 캐스크를 직접 매입을 해서 즐기던 것에서 출발을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요. 처음에는 글렌파 클래스 증류소에 가서 캐스크를 산 뒤에 에스턴 마틴 자동차 지붕에 싣고 와서 나눠 마셨다고 하는데 입소문을 타고 캐스크 공동 구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1983년에 아예 협회를 창설했죠. 위스키 풍미에 따라서 개성 있게 제품 이름을 짓고요. 컬러 코드도 지정을 하는데 증류소도 숫자로 표기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에 등장한 또 하나의 독병 브랜드가 바로 시그나토리 빈티지인데요. 호텔 지배인 출신인 앤드류 시밍턴이 1988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분이 스카치 업계에서 워낙에나 발이 넓어서
오크통 쏙쏙 잘 뽑아오는 걸로 유명하고요. 2002년부터는 에드라두어 증류소도 운영하고 있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어서 1990년대로 넘어가면요. 지금 아드나무찬 증류소의 주인이 된 아델피가 1993년에 설비됐고요. 1995년에는 그 어떤 여과도 하지 않아서 침전물이 둥둥 떠다니는 말 그대로 날 것 그 자체를 추구하는 로우 캐스크 시리즈로 유명한 블랙 에더가 등장을 했고요. 2000년대에는 오차드 하우스, 피트몬스터 같은 여러 명작을 선보인 컴파스 박스를 필두로 2002년에는 엘리먼츠 오브 아일라나 포트 아스케이그로 알려진 엘릭사 디스틸러가 탄생을 했는데, 여기 주인이 누구냐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스카치 유통 채널인 위스키 익스체인지의 창업자였던 수킨더 싱이고요. 지난 2022년에 이 엘릭사가 페르노리카로부터 토모 증류소를 사들여서 큰 화제가 됐죠. 자, 이렇듯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싱글몰트 인기가 올라가면서 증류소에서 스피릿이나 캐스크 사오는 게 예전만큼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규모 있는 독병 회사들은 아예 직접 증류소를 세우거나 인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로 2000년대 이후에 생긴 업체들 얘기를 제대로 못 전해드렸는데 기회되면 제가 후속편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니 왜 증류소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위스키를 100% 자체 병입 안 하고 독립병입 회사한테 일부를 넘기는지 궁금한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사실 위스키 시장은 호황만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끝나고 1960년대까지 호황이었다가 1970년대부터 고꾸라져서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거든요. 바로 이런 때 현금 들고 찾아와서 위스키를 오크 통째로 사가는 독립병입 업체야말로 증류소 입장에서는 구세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병입과 증류소는 공생 공존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벤트 안내해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매태민 바텐더님께서 칵테일 크래프팅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와, 내용이 정말 알차더라고요. 칵테일의 탄생과 발전 과정, 그리고 고전 레시피와 현대적인 응용 레시피까지 총 망라가 되어 있는데, 저자께서 주라기 월드 구독자분들한테 이 책을 좀 나눠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벤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 댓글 주신 분 중에서 5분 뽑아서 매태민 작가님의 칵테일 크래프팅이라는 이 두툼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자, 그럼 저는 카데네드의 블렌디드 위스키 세븐스타즈로 만든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맛있다. 진짜. 이 카데네드 이거 진짜 잘 만드는데 사람들이 몰라 이거.